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맨 끝에 이 부대변님이 하셨죠? 네. 이쪽이네. 근데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게 뭐 사회주의냐 뭐냐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이게 제가 볼 때 그 정치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면서 논란을 키워요. 이게 로저 스톤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논란을 키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러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우클릭, 그것이 지금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 본인의 입장을 뭐 영역을 넓히던 뭐 새로운 지지 세력을 얻건 그런 전략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언행이 일치하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민주당이라는 이 거대 당을 이끌고 왔고 실질적인 뭐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뭐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K-엔비디아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거는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반시장적인 거예요.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던져놨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K-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엔비디아의 정도의 회사가 나올 정도로 그럼 친시장적인 정책을 민주당이 해왔느냐. 요즘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주 52시간을 조금 좀 유연하게 탄력 있게 반도체 산업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풀어주자.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선거용으로는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는 잘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내놓는 얘기는 그럴싸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행동이 따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선적인 부분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지금 K-엔비디아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국가가 미래 전략 자산을 투자하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념을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AI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우리나라가 3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AI 기업이 미국은 128개, 중국은 95개, 우리나라는 몇 개인지 아세요? 14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격차가 엄청 큰 겁니다. 인구 대비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위와 3위가 전 세계적으로 격차가 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도 앞으로 6년간 우리가 1,900조 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보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AI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면서 700조 규모의 이 AI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 선진국들이 더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선순환 구조로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AI 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3위 주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맞춰서 그런 성장 전략을, 미래 먹거리 성장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한강의 기적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데요. 예전에도 국가가 전략 사업을 투자를 해서 그 육성을 해왔죠. 뭐 화학이나 중공업 이런 분야들을. 그런데 그게 낙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투자를 해왔는데 사실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국가에 양극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이 기업들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런 수익들이 투자의 과실들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어떤 특정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사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전략 사업이라고 투자를 했으면 배당금을 국가가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문제점에서 다시 들여다봤을 때 배당 없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건 사실 좋은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지분을 들여서 어떤 AI 기업을 육성을 하고 거기에 육성을 하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그런 배당금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같이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되는지가 사실 의문이고 이게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화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뭐 전문가들과 논의도 해보고 사회적인 합의도 이르면서 이것들을 좀 잘 정돈돼서 이 배당금을 잘 나누자라는 방향으로 일단 이 논의는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인데 사실 이제 비상계엄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당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서 자기가 뭘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 이유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정부 여당이 그동안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 게 우리가 지금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이 시점에서 당신들이 지금 뭐 대선 전략이든 뭐든 전략이라고 내놓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내놓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 잘못됐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만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미래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전략은 이거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국정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이슈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K 엔비디아 사태로 다시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국부 펀드를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은. 국부 펀드라는 건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네. 연기금이 대표적인 맞습니다. 국부 펀드입니다. 근데 연기금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연기금을 이게 불려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은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첫째 미국과 중국을 비교를 하셨는데 그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조가 되던 뭐 수경이 되던 했을 때 자기네들이 국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왜? 공산주의고 단일 체제니까요. 우리나라 과거에 방금 말씀 아까 하셨던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죠. 언제 가능했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부펀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금이 됐던지 아니면은 산업은행이 됐던지 아니면 각종 그 모든 부처의 그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들이 됐던지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아직도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 간접 투자의 그 모습을 띄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가 직접 경영에 개입해서는 모두 안 되니까 엔비디아로 돌아가면 이게 9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게임 GPU를 시작을 해서 두 번의 그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은 비트코인 터졌을 때 그때 그 GPU가 쓰여진 거고요. 하나는 AI가 됐을 때 그 GPU가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엔비디아 역할은 그건 민간이었기 때문에 가능을 한 거예요. 월급은 제가 따지지도 않을게요. PPP로 따지면 걔네들이 받는 돈은 월 평균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민간이 잘할수록 도와주면 되는 건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느 산업을 육성한다는 걸 떠나서 그거를 소유를 하고 거기에 개입을 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반시장적인 주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K-엔비디아를 만든다는 게 시장 친화적이냐 반시장적인 거냐 둘 다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거는 경제를 그냥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럼 우리나라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산업들 육성했던 산업들 그게 뭐 철강이 됐던 조선이 됐던 아까 말씀 뭐 케미칼이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이것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몇 개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낙수 효과가 컸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컸는데 거기서 창출된 일자리라든지 기업 가치라든지 수입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국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가 K 콘텐츠 얘기하면서 물론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나갔지만 그전에 대한민국 알렸던 게 뭡니까? 그런 산업들 아닙니까? 캐시카우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산업들이 이제 생명을 다해 갔기 때문에 다음에 먹을 게 뭔지라는 고민은 국가가 같이 할 수 있죠. 민간과 함께.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내가 만들 수 있어. 3천조가 아니죠. 4천조가 넘어가는 회사를 내가 그냥 대통령이 되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내뱉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뭔가가 그냥 선거에 그냥 기본적으로라고 듣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GPU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아르바이트로 뭐 했냐면 제가 게임을 좀 해서 GPU를. 예. 제가 뭐 했냐면 프로그래밍 요새는 뭐 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밍하고 이 조립한 거 있죠 컴퓨터. 네. 그런 거를 제가 알바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뭐 만들었냐면 사운드 카드, 맞아요. 그래픽 카드 그거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맞아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누가 그 사운드 카드 그래픽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시장도 잘 타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한 글자 차이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재영이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요. 예. 야, 그러고 보니까 그 이재자가 들어가는 쪽이야 유명한 분이 많네. 아유. 아 진짜로. 우리가 아는 분만 해도 세 분인데. 근데 그 만나가지고 어떤 메시지 왜냐하면 정치인 행보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라고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일각에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뭘 비난해요? 사람만.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말하기 이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사실 조기 대선 한다라고 말은 꺼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행보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소집하고 그리고 뭐 책도 발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지금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째고 조기 대선이 벌써 두 번째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조기 대선을 하면 그러면 2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라고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금원령을 좀 풀고 국민의힘 주자들도 빨리 정책도 제안하고 그리고 만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면서 이 짧은 시간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일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고 헷갈리시죠? 헷갈리네요. 하면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뭐 그런 이슈도 저희 당 내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기업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좀 풀어가야지 우리가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전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회장 만나는 거. 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 유력 주자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날 명분이 있겠습니까? 명분도 없고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야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입장에 있어 보면은 요즘에 좀 고생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기업인데 민관이 뭔가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만나셔라. 제발 좋은 얘기 좀 하고 이번에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기업인들의 제일 맏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업인들 모아놓고 얘기 듣고 그 돌아서서는 가장 원했던 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원하는 걸 좀 들어주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AI와 국방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이런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다. 결국 이제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방을 AI화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주목하는 건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이고 전투력일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용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AI 첨단 산업 국방 인력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키우고 그것을 이제 전투 인력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AI나 이제 지금 신기술 산업에 비추어서 지금 국방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올드하진 않은지 우리가 이게 첨단 장비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 그 인력을 또 우리가 다시 육성하고 그래서 국방을 좀 첨단 산업 측면에서 또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거야 필요는 한데 이제 이게 2030 젊은이들한테 이제 좀 군대 이런 문제를 좀 이 군대 안 가도 되는 세상 뭐 이런 거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국민의힘 쪽에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가 이제 그 안에 거기 여성들도 군대 가잖아요. 여성까지도 군대를 갔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아주 특별한 부서가 있죠. 그 첨단 기술을 다루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이 결국에는 시장에 나와서 그것이 상장이 되고 해서 나스닥에 사실 해외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 국가는 이스라엘이 맞아요. 좋은 얘기예요. 아주 좋은 얘기인데 막사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은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현장에서 멀어지기는 하지만 전투에는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들을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고 영명으로서 로봇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군대는 아무도 가지 않고 AI 로봇으로 전쟁을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모두가 안에 추측인데 그 천막에 있는 그 막사 죄송합니다. 막사에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거기 갈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군대를 영명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쓰신 거예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AI가 컨트롤하고 이미 벌써 군대는 벌써 AI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이 재래식 그 무기 체제에서도 자동화가 많이 됐어요. 예전에 탱크 하나 움직이려면 5-6명 필요했는데 지금 2-3명이면 됩니다.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드론은 그럼 혼자 날아다닙니까? 드론 다 어디선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군대를 가서 제대로 대우받고 하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지 왜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군대를 없애야지라는 식의 얘기를 하신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 만약 북한과 지역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셨잖아요.
군대를 보고 있는데 없애자라고 미국 같은 워딩을 경우에는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네. 같은 경우에 AI에 제일 앞서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거기는 왜 100만이 넘는 군대를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필요 없어서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점이 좀 군대를 다른 건데. 없앤다는 것보다는 뭐 군 복무 단축이라든지 그렇죠. 월급 서서히 인상이라든지 줄일 수도 이런 있고,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첨단 인력을 건데. 육성하는데 너무 근데 안타깝다라는 이제 말씀하실 조금 수도 있죠. 표현이 네. 좀 거칠은 건데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아니 그 성관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10초씩 성관이 어떻게 해요? 각성하고 국회가 됐던 국가의 가장 그 유력한 국가의 가장 신뢰가는 기관으로부터 감사받아야죠. 그렇죠.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있는 사람들은 엄중히 징계를 해야 되고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맨날 사과만 하고 바꾸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대한민국 성관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 청년정치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